기록되지 않은 탈북 이야기. 올댓 탈북 사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국정원 북한 담당 K요원입니다. 15년간 북한을 담당하며 수많은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경험한 것 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한국과 해외 중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2018년 12월 태국 방콕 밤 11시 제 국제전화가 울렸습니다. K의원님,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믿기 어려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즉시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왼쪽 다리가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느냐였습니다. 북한 함경북도에서 중국, 라오스, 미얀마를 거쳐 태국까지 6,000km를 단 한쪽 다리로 목발 하나에 의지해서 걸어온 것입니다. 저는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15년간 수백 명의 탈북자를 만났지만 그날 밤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기훈. 1995년생 함경북도 청진 출신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이 남자를 직접 만났고 그의 상처를 받고 그의 눈물을 봤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이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보안을 의해 이름은 가명을 썼으며 약간의 각색을 하였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95년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한기훈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한기훈의 아버지는 한춘석, 탄광 노동자였습니다. 어머니는 기훈이 5살 때 굶어 죽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인한 폐렴이었습니다. 기훈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기성, 기훈보다 3살 어렸습니다. 1990년대 후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 배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기훈의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후 아버지는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탄광에서 석탄을 조금씩 훔쳐서 시장에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옥수수를 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기훈이 9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기훈을 불렀습니다. 기훈아, 너도 이제 일을 해야 한다. 무슨 일이요, 아버지? 석탄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산다. 9살 소년에게 생계를 떠맡긴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기훈은 아버지를 따라 철길로 갔습니다. 청진에서 평양으로 가는 화물 열차가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기훈아, 잘 봐라. 열차가 언덕을 오르면 속도가 느려진다. 그때 뛰어올라서 석탄을 던져라. 그리고 열차가 빨라지기 전에 뛰어내려라. 네, 아버지. 절대 늦게 내리면 안 된다. 늦으면 죽는다.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 기훈은 열차에 올라타지도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키가 작아서 손잡이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기훈을 때렸습니다. 못 올라가면 굶는다. 굶으면 죽는다. 알겠나? 네, 아버지. 다음 날 기훈은 다시 도전했습니다. 아버지가 밑에서 밀어줬습니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열차 손잡이를 잡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석탄 더미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석탄을 자루에 담아서 밖으로 던졌습니다. 하나, 둘, 셋. 3자루를 던졌습니다. 이제 내려갈 시간이었습니다. 뛰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훈은 눈을 감고 뛰어내렸습니다. 땅에 굴렀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잘했다, 기훈아. 이제 너도 할 수 있다. 그날 이후 기훈은 매일 철길로 갔습니다. 열차에 올라타서 석탄을 던지고 뛰어내렸습니다. 하루에 5자루를 훔쳤습니다. 그 석탄을 시장에 팔아서 옥수수를 샀습니다.
그렇게 가족은 겨우 연명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열차에는 호송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석탄을 지키는 군인들이었습니다. 기운도 여러 번 잡혔습니다. 몽둥이로 맞아서 온몸이 멍투성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야 했습니다.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편안한 집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2000년대 북한에서는 9살 소년이 목숨을 걸고 석탄을 훔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2009년 기훈이 14세가 되던 해. 그날은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동생 기성이가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기훈은 평소보다 많은 석탄을 훔치고 싶었습니다. 열차에 올라타서 석탄 5자루를 던졌습니다. 평소보다 2자루나 더 많았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위해서였습니다. 6번째 자루를 채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눈 때문이었습니다. 기훈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열차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선로 위로. 기훈은 땅에 부딪혔습니다.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기훈은 눈을 떴습니다. 왼쪽 다리가 이상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다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왼쪽 다리가 철로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기훈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동안 다른 열차가 지나간 것입니다. 60톤짜리 화물 열차가 기훈의 왼쪽 다리를 지나갔습니다. 피가 철길 홈 사이로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저 기훈이 또 걸렸네. 석탄 먼저 챙겨라. 저런 건 어차피 못 산다. 북한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기훈아, 기훈아.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기훈의 다리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기훈을 업고 뛰었습니다. 병원을 향해 30분을 뛰었습니다. 드디어 의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기훈을 봤습니다. 늦었소. 이미 다리가 으스러졌소. 절단해야 하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선생님.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소. 하지만 마취제가 없소. 여러분, 저는 기훈에게 그날 밤에 대해 물었습니다. 기훈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K 의원님, 저는 그날 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는 게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술은 2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취 없이 14세 소년이 견뎌낸 2시간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났을 때 기훈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3일 후에야 깨어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옆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기훈아, 깨어났구나. 제 다리는 없어. 잘렸어. 기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 살아야지. 어떻게든. 한쪽 다리로 어떻게. 기훈아, 너는 살아있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하지만 동생 기성이가 기훈에게 다가왔습니다. 형, 다리 없어도 돼. 살아있으면 돼. 11살 동생의 말이었습니다. 기훈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훈의 다리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아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독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무로 목발을 만들어줬습니다. 기훈은 목발을 짚고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기훈은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동생 기성이가 이제 석탄을 주우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기성이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형,
호송원한테 맞았어. 기훈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대신 동생이 맞은 것입니다. 그날 밤 기훈은 결심했습니다. 나도 일을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기훈은 목발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철길에 가요. 안 돼. 너 다리가 없잖니. 할 수 있어요. 기성이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기훈은 철길로 갔습니다. 열차가 왔습니다. 기훈은 목발을 짚고 뛰었습니다. 5번 실패했습니다. 6번째 시도에서 성공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열차 위로 올라갔습니다. 기훈은 석탄 2자루를 담았습니다. 예전보다 적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내려갈 시간이었습니다. 기훈은 목발을 먼저 던지고 몸을 굴리며 착지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날 이후 기훈은 매일 철길로 갔습니다. 목발이 부러지면 다시 만들었습니다. 호송원에게 맞아도 다음날 다시 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쪽 다리를 잃은 14세 소년이 목발을 짚고 매일 달리는 열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저는 기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존 본능인가? 아니면 그저 지옥인가? 여러분 잠시 이야기를 멈추겠습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실상,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기훈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한쪽 다리를 잃은 소년이 어떻게 북한을 탈출했는지, 어떻게 6,000km를 걸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4년 기훈이 19세가 되던 해 보위부가 기훈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보위부는 비밀경찰입니다. 보위부는 장애인들을 쓸모없는 인구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산골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기훈도 그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보위부 요원이 기훈의 집에 왔습니다. 한기훈 나와라. 기훈은 보위부로 끌려갔습니다. 신문실에서 요원이 기훈을 노려봤습니다. 너 같은 병신이 석탄을 주워? 네, 목발을 짚고 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 너 같은 건 쓸모가 없어. 요원이 기훈의 뺨을 때렸습니다. 너 양강도로 보내질 수도 있어. 거기 장애인 수용소 있어. 기훈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양강도 수용소.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반성문 써. 1시간 줄게. 요원은 종이를 던지고 방을 나갔습니다. 기훈은 혼자 남았습니다. 반성문을 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훈은 쓸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 기훈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나는 죽는다. 기훈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갔습니다. 목발로 문을 밀었습니다. 낡은 자물쇠가 부러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기훈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요원들이 다른 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기훈은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기훈은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기훈은 뛰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서. 하지만 기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도망쳐야 해요. 무슨 소리냐? 보위부에서 도망쳤어요. 이제 여기 있으면 죽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중국으로 가라. 중국이요? 두만강을 건너라. 거기서 한국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라. 하지만 아버지는 나는 괜찮다. 너나 살아라. 기성이도 데려가라.
아버지는 기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기훈아, 너는 살아야 한다. 자유롭게, 인간답게. 아버지, 가거라. 빨리. 기훈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동생 기성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돌아보니 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훈과 기성이는 두만강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19세 청년과 14세 소년. 한 명은 목발을 짚고 그렇게 북한을 떠나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두만강까지는 청진에서 걸어서 이틀이 걸렸습니다. 기훈과 기성이는 밤에만 걸었습니다. 보위부가 추격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틀째 밤 드디어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은 넓었습니다. 그리고 빨랐습니다. 며칠 전에 눈이 녹아서 강물이 불어 있었습니다. 형, 저거 어떻게 건너? 건너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기훈은 옷을 벗었습니다. 목발을 끈으로 등에 묶었습니다. 기성아, 내 손 꼭 잡아. 절대 놓으면 안 돼. 네, 형. 두 사람은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강물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제 헤엄쳐야 했습니다. 기훈은 한 손으로 기성이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헤엄쳤습니다. 한쪽 다리로 물을 찼습니다. 물살이 강했습니다. 몸이 떠내려갔습니다. 그때 목발을 묶은 끈이 풀렸습니다. 목발이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순간 기성이의 손이 놓쳤습니다. 형. 기성이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기성아. 기훈은 목발을 포기하고 기성이를 잡았습니다. 기성이를 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기훈은 기성이를 안고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한 손으로 한쪽 다리로.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때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강바닥이었습니다. 기훈은 마지막 힘을 다해 기성이를 밀었습니다. 기성이가 강가로 올라갔습니다. 기훈도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기훈은 눈을 떴습니다. 형, 우리 건넜어. 여기 중국이야. 기훈은 살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목발을 잃었습니다. 기훈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간이 목발을 만들었습니다. 기성아, 가자. 어디로요, 형? 남쪽으로. 한국으로. 중국에서 한국까지는 6,000km가 넘었습니다. 기훈은 중국 조선족 마을로 갔습니다. 노인 한 분이 두 사람에게 밥을 줬습니다. 쌀밥이었습니다. 기훈은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노인은 기훈에게 브로커를 소개해 줬습니다. 탈북자를 동남아시아로 데려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브로커의 이름은 린웨이였습니다. 한국까지 가고 싶어? 네. 돈은? 없습니다. 한국 가면 갚겠습니다. 린웨이는 기훈의 다리를 봤습니다. 너 다리 없네? 어떻게 6,000km를 걸어? 할 수 있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린웨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데려가 주지. 하지만 뒤처지면 버리고 간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훈과 기성이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네 나라를 거쳐야 했습니다. 기훈은 목발을 짚고 하루에 20km를 걸었습니다. 팔이 부었습니다. 겨드랑이가 쓸려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오스 국경에서는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정글이었습니다. 목발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기훈은 기어갔습니다. 한 손으로 땅을 짚고 한쪽 다리로 몸을 밀었습니다. 손은 가시에 찔려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산을 넘었습니다. 라오스에서 기훈은 쓰러졌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린웨이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 데리고 갈 수 없어. 기성이가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형을 버리지 마세요. 제가 형을 업고 갈게요. 린웨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일 안에 나아지지 않으면 버리고 간다. 기성이는 형을 간호했습니다. 물을 먹이고 땀을 닦아줬습니다. 14세 소년이 19세 형을 살렸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기훈이 눈을 떴습니다. 기성아, 형, 깨어났어. 기훈은 살았습니다. 린웨이는 기훈에게 새 목발을 구해줬습니다. 여정은 계속됐습니다. 6개월간의 여정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목발이 부러지면 새로 만들고 말라리아에 걸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총알이 날아와도 피하고 그렇게 걸었습니다. 6,000km를 한 발 한 발 포기하지 않고 드디어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2018년 12월 15일 출발한 지 6개월 만이었습니다. 기훈은 한국 대사관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제가 방콕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기훈은 의무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목발은 부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기훈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한국 대사관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기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기훈과 기성이는 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훈은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입을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훈은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운전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특수 개조된 차가 있습니다. 기훈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6개월 만에 면허를 땄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됐습니다. 처음 버스를 운전한 날 기훈은 핸들을 잡고 울었습니다. 제가 버스를 운전하다니. 손님들은 한쪽 다리로 운전하는 기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기훈은 최고의 기사였습니다. 안전하게 운전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했습니다. 기성이는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형, 나 대학 가고 싶어. 그래, 가야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 형은 어떻게 이렇게 강해?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살고 싶었어. 너랑 함께. 두 형제는 안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한기훈은 지금도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서울 어딘가에서 한쪽 다리로 의족을 하고 매일 손님들을 태우고 내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훈을 만난 것은 작년이었습니다. 기훈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K의원님, 제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버님은 당신이 탈출한 직후 보위부에 끌려가셨습니다. 기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2016년까지 살아계셨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기훈은 울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북쪽을 향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살았습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저는 기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자유를 얻기 위해 한쪽 다리로 6,000km를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희생했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훈처럼 살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억압받고 자유를 빼앗긴 채 기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훈이 이 영상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기훈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실상,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그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 국정원 북한 담당 K요원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